르노가 닛산을 데리고 와서 득을 많이 봤어요. 일단 뭐 회사의 위치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알피느라는 77년도에 단종됐던 고성능 브랜드도 닛산에 다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경쟁력, 중형차 라인업 탈리스만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대한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형 배기량에 대한 기본기는 닛산이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거기다 터보 기술을 얹어서 시너지가 확실히 낼 수가 있고, 가장 이제 르노에서 많이 이득을 본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일본의 그 뛰어난 하이브리드의 대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차는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500cc, 뭐 1000cc, 1200cc 이런 저배기량에서 안정된 출력을 기본적으로 내야 거기다 터보를 얹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배기량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는데 주로 디젤을 많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물론 뭐 F1에서 다져진 기술이 있긴 하지만 뭐 그쪽 기술이야 뭐 양산 기술에 그대로 그 물성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시너지가 잘 난 거죠. 중형차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형 배기량의 베이스가 되는 엔진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야 우리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르노에 딱 붙은 거죠. 왜냐면 벤츠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중대형 라인업과 그 엔진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소형 라인업까지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커요. 그러니까 또 메르세데스 벤츠 자체의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뭐 F1에 들어갈 기술을 M133 엔진처럼 구현을 한다 그러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닛산 정도면 뭐 기술력 좋으니까, 또 르노 터보 잘 맞으니까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얻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2000cc 이하는 니들 거 쓸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이 돼서 지금 1300cc, 뭐 1200cc, 1000cc는 거의 르노 거 갖다 써요. 그러면서 이제 르노도 손해보는 게 아닌 게 벤츠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르노도 우리가 다 하긴 했지만 그냥 기술 제휴한 걸로 하자. 네. 니들 브랜드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사실 벤츠가 네. 참여해서 공동 제작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르노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 르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 르노 거니까 허접하죠. 절대 아니에요. 그쵸. 르노가 메르세데스 벤츠 못지않은 그 F1의 5대장인데 5대장 중에 하나고, 터보 기술을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터보 엔진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벤츠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허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실력이 있고 인지도가 없는 뮤지션이 있는데, 뭐 인지도가 아주 없진 않지만 아주 뭐 탑급은 아닌데 곡을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지드래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앨범 내실래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 친구 준비한 게 없어. 그래도 하죠. 네, 손해볼 게 없지. 그쵸. 뭐 지드래곤 간판 걸면 앨범 잘 나가는데, 그러면 대신 저랑 공동으로 작곡했다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좋죠. 이게 뭐 A 시리즈 뭐 180, A200, 뭐 B200, B180 이런데, 그다음에 CLA 뭐 이런데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벤츠에서 그 정도 쓸 것 같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사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좋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쓰는 거예요. 검증된 엔진. 네. 그리고 르노인데 거기다가 또 닛산까지 붙었는데, 닛산이 왜 중요하냐면, 야 우리가 이거 하이브리드 써야 되는데 그 일본의 토요타는 좀 걔들 자존심 세고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토요타가 또 못하는 게 뭐냐면 터보를 잘 못 만져요. 터보를 잘 못 만져. 뭐 지금 터보 엔진을 만들긴 하는데 이거 해본 거 아니면 잘 못하거든. 유럽 애들은 또 뭘 못하냐면 하이브리드를 잘 못해. 이 서로 이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벤츠는 또 보통 이제 벤츠나 BMW가 저배기량을 못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F1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실린더 최적당 300cc, 350cc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4기통으로 자르면 그게 1500cc 되는 거예요. 1300cc 되고.
걔들이 그걸 왜 못해? 하는데 걔들이 못하는 건 싸게 많이 남기면서 좋게는 못 만들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이 해본 게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애들은 르노, 닛산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그 친구들이 그럼 둘이 합쳐져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터보까지 잘 걸어서 나중에 하이브리드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야? 그럼 사야지. 그래서 이름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XM3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벤츠가 야 내가 이름 빌려줄게. 야, 르노가 터보는 내가 만질게.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엔진은 닛산 뭐 우리가 기술 뭐 GTR에 들어가 있는 뭐 코팅 기술도 있고 영 안 되면 뭐 소듐 중공 배불로 같은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늘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요, 이 엔진이. 타면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면 1300cc, 1000cc 터보 엔진을 안 만들고 1600cc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1300cc를 만들 수야 있죠. 근데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토크 밴드를 만들어서 가격을 맞추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단가 맞추기가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노 같은 경우에는 닛산, 르노의 장점이 시너지가 잘 어우러져서 이 배기량에 이 출력의 단가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최적을 333cc에 맞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르노 애들은 3000cc 때는 10기통, 3500cc 때도 10기통, 뭐 1.5cc 때는 뭐 6기통 이런 식으로 F1에서 300cc에 전후되는 실린더를 정말 많이 만져봤어요. 거기에다 터보를 어떻게 걸면 효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누구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아. 빠삭해요. 그러니까 333cc로 얘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통으로 걸면 999cc, 4기통으로 걸면 1332. 모듈러 엔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최적의 효율은 500cc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500cc에서. 그래서 BMW의 모듈러 엔진도 500cc에다가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333cc야.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333cc에도 효율 맞출 수 있어. 단가도 맞출 수 있고. 효율을 맞추면, 그러니까 성능을 맞추면 단가가 안 맞고, 단가를 맞추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얘네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술력과 자존감이 어우러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만든 거야. 거기다가 얘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디젤 안 만든다고 얘들이 천명했어. 디젤은 이제 안 만든대요. 그럼 뭘 만들 거야? 디젤의 효율을 가솔린으로 내야 돼. 그럼 뭐가 붙어야 될까? 터보. 터보? 하이브리드. 터보. 그렇지.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붙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붙어야 연비도 잡고 출력도 잡는다. 그러면 최적이 500cc에서 낮춰야 돼요. 왜? 하이브리드가 붙으려면 공간도 나와야 되고 또 효율도 나와야 되고 연비도 나와야 돼요. 연비를 빼려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소식을 하려면 위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위 사이즈가 늘어나면 소식을 못해. 실린더 최적이 낮은 것만큼 연비에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3C로 딱 해서 출력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연비는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만 걸리면 디젤의 효율을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디젤 안 만들어 자신 있게 얘기한 건 333cc 모듈러 엔진에다가 3기통이든 4기통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스트로크만 조정하면 이게 또 1200cc로 또 낮출 수가 있거든. 자유롭게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터보 엔진 H5로 시작하는 이 엔진은 총 6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999cc 3기통하고 4기통 1332cc는 보스트로크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롱스트로크 엔진이라서 저배기량은 이제 저회전에서 토크 구간에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훨씬 깁니다. 보호보다. 그런데 이제 1200cc는 보호 사이즈를 약간 줄여가지고 cc를 맞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흡기, 터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입맛대로 하이브리드를 붙이는 거예요. 터보에다 하이브리드까지 딱 붙여버리면 디젤 엔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르노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소비자들은 몰라도 되는데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르노의 설계자였다면, 르노의 엔지니어였다면 과연 디젤의 빈자리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333cc의 모듈러로 가서 1332cc의 터보를 걸고 또 1200cc로 스트로크 사이즈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3기통으로 999cc를 만들어서 이 엔진의 베리에이션을 넓혀 놓은 건 얘네들이 디젤을 대체하기 위한 초석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걸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걸었을 때 디젤은 잊을 수 있겠다. 얘네들은 이런 자신감으로 이걸 낸 거구나. 그러면 향후 얘네들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기 전까지 이걸로 버티겠다. 이걸로 디젤까지 수요를 다 커버하겠다.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까지는 안 걸리고 1332cc에 터보만 딱 걸어놓고,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하이브리드까지 해놓으면 그렇죠. 소비자들이 더 좋은 걸 원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만족도는 가소성이 없거든. 한번 이렇게 눈이 높아지면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솔린, 자연흡기, 터보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게 한 13km 정도 가. 요 정도. 그 다음에 152마력 정도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60마력, 170마력으로 하이브리드를 걸고 요거는 한 17km 정도 가, 리터당. 요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디젤 필요 없지? 우리가 환경도 잡고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잡고 다 잡았어. 전기차 오기 전까지 이걸로 버티면 돼. 괜찮지? 이게 르노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벌어놓고 나머지는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르노, 닛산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닛산은 오토노무스라 그래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뭐 리프 네. 아주 빠른 시기에 냈었고,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인버터, 배터리 제어, BMS 기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기술력을 아주 탑 클래스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그래서 사실은 경쟁력 있는 차들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 그 오너 리스크가 크죠. 거기도 또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현대로서는 기회죠. 왜냐면 그 두 기업의 막강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고 거기에다가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붙어서 브랜드까지 붙인다 그러면 사실 이 현대기아로서는 버거워요. 버거운데 이 내부적으로 뭐 가장 최대적인 내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고 있으니 현대기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뭐 변속기 구성, 차대,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은 국산차,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국산차들보다 뭐 한 스텝까지는 아닌데 한 반 스텝 정도 조금씩 더 좋아요.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더 먼 미래, 장래를 내다본 베리에이션이에요. 이거는 설계도 그렇고 좋은 차를 선택하셨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좋아요.